역사는 그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계 최강 동맹이 무릎 꿇은 날을요. 거인이 작은 자에게 고개 숙인 날을요. 브뤼셀 나토 본부 40여 개국 최정예가 모였습니다. 70년 전통의 자부심이 가득했죠. 우리가 최강이라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날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시뮬레이션 40분 만에요. 최신 구축함 4척이 침몰했습니다. 수백억 달러 장비가 무용지물이 됐죠. 30년 완벽한 교범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적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어요. 단 한 발의 반격도 못했죠. 완패였습니다. 굴욕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겼습니까? 제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에 국기가 떴습니다. 태극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의 작은 나라, 한국 전쟁 때 지원받던 나라,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세계 표준을 다시 썼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제독님, 참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타겟이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죠. 화면 속 잠수함은 없었습니다. 레이더에도 소나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빅터 콜드웰 나토 제독, 세계 최고의 해전 교범을 만든 사람이죠. 그런 제가 오늘 무너졌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확히요. 3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죠. 연례 해양 전술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죠. 왜냐하면 이번 시뮬레이션은 제가 직접 설계한 거니까요.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울렸죠.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북해 해역 지도가 떴어요. 파란색 점들이 우리 함대였습니다. 빨간색 점이 가상 적군이었죠. 모든 게 계획대로였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녹아든 시나리오였으니까요. 적 잠수함 포착.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명확히 보였죠. 거리 10km. 추적 시작. 제가 지시했습니다. 참모들이 움직였죠. 키보드 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으니까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해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제 교범을 평가하는 자리였죠. 거리 8km. 참모가 말했습니다. 소나 신호 명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제 교범대로라면 이 거리에서 적을 완벽히 추적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뢰 발사 준비. 제가 명령했습니다. 5초 후 타격 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죠. 5초, 4초. 그때였습니다. 제독님,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호가 흐려집니다. 제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화면을 봤죠. 빨간 점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탐색, 제가 소리쳤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급해졌죠. 3초, 2초, 1초. 제독님, 참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타겟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빨간 점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레이더에도 없었습니다. 소나에도 없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거든요. 사라졌습니다, 제독님. 참모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추적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단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참모들이 움직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죠. 하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시스템 정상입니다, 제독님. 정상이라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적 잠수함이 그냥 사라진 겁니까? 재시작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같은 시나리오였어요. 빨간 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추적 시작. 제가 명령했죠.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10km, 8km, 6km,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안 됩니다, 제동님. 참모가 말했습니다. 같은 지점에서 신호가 끊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거라는 걸요. 누가 이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가 태블릿을 확인했죠. 협력국 제안입니다, 제동님.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 보낸 데이터입니다. 한국. 그 단어가 회의장을 얼렸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잘 알았죠. 작은 해군력, 제한된 자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데이터를 분석하십시오. 제가 명령했습니다. 즉시요. 참모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았죠. 뭔가 근본적으로 틀렸다는 걸요. 제 교범이 틀렸다는 걸요. 회의장 뒤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대표였죠. 제동님. 그가 말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게 없었거든요. 저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화면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30년 경력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이요. 그런데 뚫렸습니다. 아니, 뚫린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창문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이 흐렸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한국 해군이 보낸 데이터 파일을 열었죠. 파일명이 단순했습니다. 천해 작전 교리. 천해. 얕은 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며 생각했죠. 얕은 바다가 뭐가 특별합니까? 우리는 대양작전에 특화된 나라들입니다. 깊은 바다가 우리 무대였어요. 하지만 파일을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죠. 첫 페이지부터 이상했습니다. 소음 억제를 최우선으로 한다. 저는 멈췄습니다. 소음 억제요? 그게 최우선이라고요? 우리 교범은 달랐습니다. 기동력이 최우선이었죠. 속도, 화력, 기동성. 그게 해전의 본질이었으니까요. 계속 읽었습니다. 수심 50m 이하에서 완전 은폐 가능. 50m. 너무 얕았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300m 이상에서 작전했거든요. 깊을수록 안전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얕을수록 유리하다고 썼어요. 해저 지형과 수온층을 활용한 음향 차폐.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까? 지형을 이용한다고요? 우리는 지형을 피했습니다. 장애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지형을 무기로 썼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데이터가 쏟아졌습니다. 소음 수치표가 나왔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소음 레벨이었죠. 70데시벨.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최신 잠수함이 90데시벨이었거든요. 20데시벨 차이.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소음은 로그 스케일입니다. 20데시벨 차이는 100배 차이였어요. 100배 더 조용하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측정값이 명확했어요. 여러 차례 반복 측정했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작은 나라가요. 제한된 예산으로요.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었죠.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한국 해역이 나왔어요. 수심이 얕았습니다. 60m 정도였죠. 잠수함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추적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소나도 있었죠. 하지만 못 찾았어요. 어디 있습니까? 영상 속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한국어였지만 자막이 있었죠. 모릅니다. 대답이 들렸습니다. 신호가 없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되감기했죠.
다시 봤습니다. 잠수함이 특정 지점에서 사라졌어요. 해저 지형이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바위들이 많았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형 뒤에 숨은 게 아니었어요. 지형이 된 겁니다. 바위와 구분이 안 됐던 거죠. 소음도 없었습니다. 움직임도 최소화했어요. 완벽한 은폐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잠수함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혀 다른 위치에서요.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영상 속에서 물었습니다. 천천히요. 대답이 들렸죠. 아주 천천히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속도를 포기한 겁니다. 대신 은폐를 선택했어요. 우리와 정반대였죠. 저는 다른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하나씩 읽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커피를 5잔 마셨죠. 창밖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게 새로웠으니까요. 한국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보이지 말 것, 들리지 말 것, 움직이지 말 것. 3가지였습니다. 우리 철학은 달랐죠. 빠르게 움직일 것, 강하게 칠 것, 먼저 발견할 것.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누가 옳습니까? 아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대양에선 우리가 옳았습니다. 넓은 바다에선 속도가 중요했죠. 하지만 천해에선요? 얕은 바다에선요? 한국이 옳았습니다. 저는 지도를 폈습니다. 세계 지도였죠. 천해 지역을 표시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페르시아만, 발트해, 지중해, 세계 분쟁 지역의 절반이 천해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우리가 놓친 게 뭔지요. 우리는 대양만 봤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해안에서 일어났어요. 얕은 바다에서요. 한국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갔죠. 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이 고요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야겠다고요. 직접 봐야겠다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해군 본부에 메일을 썼죠. 방문 요청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전송했어요. 답장이 올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 해군 본부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제동님. 단 4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초대, 존중, 그리고 기회. 저는 즉시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출발이었죠. 그 일주일이 길었습니다. 매일 한국 데이터를 봤어요. 밤마다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이해할수록 놀라웠죠. 한국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해역이요? 그걸 완벽히 장악했어요. 얕은 수심이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게 됐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질문 목록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만들었습니까? 지형 활용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실전에서 검증됐습니까? 질문이 20개를 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말했죠. 한국에 갑니다. 그들이 놀랐어요. 왜 한국입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배우러 갑니다. 제가 대답했죠. 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토 제독이요. 배우러 간다고요? 맞습니다. 배우러 가는 겁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30년 경력이요. 한순간에 무너졌죠.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요. 세상이 제 생각보다 넓다는 게요.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기대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죠. 한국 해군 장교였습니다. 계급장을 봤어요. 대령이었습니다. 제동님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악수했죠. 초대해 주셔서요. 아닙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차를 탔습니다. 진해로 간다고 했어요. 해군 본부가 있는 곳이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지났어요. 고층 빌딩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제가 말했죠. 네.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올랐어요. 속도가 빨랐습니다. 주변이 산이었죠. 산이 많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네, 70%가 산입니다. 대령이 설명했죠. 그래서 바다가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됐어요. 땅이 좁으면 바다로 가야 하는 거죠. 해역도 복잡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대령이 웃었어요. 매우 복잡합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진해에 도착했죠. 해군 기지가 보였어요. 규모가 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요.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죠. 저기가 본부입니다. 대령이 가리켰어요. 건물이 현대적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장교들이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이 거수경례했어요. 저도 답례했죠. 제동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복에 별이 2개였어요. 소장입니다. 그가 소개했죠. 작전사령관입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악수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소장이 안내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함정 사진들이었습니다. 잠수함도 있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그 잠수함입니까? 제가 물었죠. 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손원 1급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장이 웃었죠. 오늘은 먼저 쉬십시오.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에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었죠. 우리 교리입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를 봤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묵의 철학. 저는 그 제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철학이라고요.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왜 침묵입니까? 제가 물었죠. 소장이 창문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우리 바다는 좁습니다. 그가 말했죠. 좁으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공간이 없으면요. 존재를 지워야 하는 거죠. 소리를 줄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에선 소리가 눈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바다에선 소리가 눈이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봤어요. 레이더로요. 하지만 수중에선 소리였죠. 소나였습니다. 그래서 침묵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네. 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침묵은 투명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나쁜 복잡함이 아니었어요. 설레는 복잡함이었죠. 내일 뭘 보게 될까요? 저는 기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6시에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진해 바다였어요. 잔잔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죠. 저 아래 뭐가 있을까요? 아침 식사 후였습니다. 소장이 찾아왔어요.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죠.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차를 탔어요. 부두로 갔습니다. 고속정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걸 탑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소장이 웃었습니다. 훈련 해역으로 갑니다. 고속정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시동 걸렸죠. 출발했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20분을 달렸죠. 여기입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고속정이 멈췄어요. 주변을 봤습니다. 섬들이 보였죠. 수심이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55m입니다. 소장이 대답했죠. 55m. 너무 얕았습니다. 우리 기준으론 작전 불가 수심이었어요. 여기서 훈련합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소장이 고개 끄덕였어요. 우리 바다니까요.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한국어였죠. 소장이 받았어요. 잠수함이 출발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면이 고요했죠.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저기요. 소장이 가리켰습니다. 500m 앞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 보입니다. 제가 말했죠. 이미 잠수했습니다. 소장이 웃었어요. 고속정에 소나 장비가 있었습니다. 참모가 켰어요. 화면이 떴죠. 탐지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참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입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 신호도 없었어요. 깨끗했습니다. 거리가 얼마입니까? 제가 물었죠. 300m입니다. 소장이 대답했어요. 300m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가능합니다. 소장이 조용히 말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화면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소장이 무전기로 확인했어요. 100m 앞입니다. 100m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0m면 눈앞인데요. 바다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나 화면도 깨끗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침묵입니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죠. 그때였습니다. 물이 갈라졌어요. 잠수함 망원경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바로 옆이었죠. 50m도 안 됐어요. 저기 있습니다. 소장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50m까지 접근했는데요.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까? 잠수함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요. 검은 함체가 드러났죠. 크기가 작았어요. 우리 잠수함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었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게 손원 1급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잠수함이 완전히 떴습니다. 해치가 열렸어요. 함장이 나왔죠. 고속정이 다가갔습니다. 우리도 잠수함에 올랐어요. 함장이 거수 격려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동님. 저도 답례했죠. 들어가시겠습니까? 함장이 물었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해치로 내려갔습니다. 좁았어요. 함내가 작았죠. 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승조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조타실입니다. 함장이 소개했어요. 계기판들이 보였습니다. 화면들이 많았죠. 하지만 조용했어요. 팬 소리도 거의 안 들렸습니다. 소음이 없네요. 제가 말했어요. 네. 함장이 웃었습니다. 모든 장비를 소음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엔진실로 갔습니다. 더 놀라웠죠. 엔진이 작았어요. 일반 디젤 엔진의 반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특수 마운트에 고정돼 있었죠. 저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진동 차단 장치입니다. 기관장이 설명했습니다. 엔진 진동을 95% 흡수합니다. 95%요? 저는 손으로 만져봤어요. 엔진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거의 없었죠.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기관장이 웃었죠. 다시 조타실로 돌아왔습니다. 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네. 소장이 고개 끄덕였죠.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니, 잠수함엔 창이 없었죠. 모니터를 봤습니다. 바깥 수중 영상이었어요. 해저가 보였습니다. 바위들이 많았죠. 저 바위들 사이로 다닙니까? 제가 물었어요. 네. 함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강점입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복잡한 지형이요. 그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실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똑같이 합니다. 함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리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용히 공격합니다. 함장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는 걸요. 철학이라는 걸요.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내렸습니다. 고속정으로 돌아왔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본 것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 드시죠. 소장이 말했어요. 기지 식당으로 갔습니다. 장교 식당이었죠. 간단한 식사였어요.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거든요. 아까 본 그 잠수함을요. 괜찮으십니까? 소장이 물었어요. 네. 저는 거짓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충격적이었습니까? 소장이 웃으며 물었죠. 네.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완전히요. 처음엔 다들 그렇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식사 후였어요. 소장이 제안했습니다. 훈련을 보시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제가 물었죠. 네. 소장이 고개 끄덕였어요. 실전 훈련입니다. 작전 상황실로 갔습니다. 큰 방이었어요. 스크린들이 벽을 가득 채웠죠. 참모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대잠 훈련입니다. 소장이 설명했죠. 우리 함정들이 잠수함을 찾는 겁니다. 몇 척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구축함 2척입니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1척이죠. 저는 스크린을 봤습니다. 해상 지도가 떠 있었어요. 파란 점 2개가 구축함이었죠. 잠수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안 보입니다. 소장이 웃었어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구축함들이 움직였어요. 소나를 가동했죠. 화면에 소나 신호가 표시됐습니다. 파장이 퍼져나갔어요. 넓은 지역을 탐색했습니다. 탐지했습니까? 제가 물었죠. 아직입니다. 참모가 대답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구축함들이 패턴을 바꿨어요. 더 촘촘하게 탐색했죠. 여전히 없었습니다. 잠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소장에게 물었어요. 소장이 태블릿을 봤습니다. 지금 구축함 1번 밑입니다. 밑이라고요? 바로 밑입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소장이 확인했죠. 300m 거리입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300m면 바로 코앞인데요. 구축함이 모릅니까? 제가 물었어요. 모릅니다.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구축함이 계속 탐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찾지 못했죠. 잠수함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해저 지형입니다. 소장이 설명했어요. 잠수함이 바위 그림자에 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음파가 바위에 막힌 거죠. 그림자 구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소음이 없습니다. 소장이 덧붙였어요. 완전히 정지했거든요. 20분이 더 지났습니다. 구축함들이 지쳤어요. 속도를 줄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뢰 발사. 스크린에 경고가 떴어요. 가상 어뢰였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거죠. 구축함을 향해 날아갔어요. 명중.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구축함 1번이 격침됐습니다. 가상으로요.
하지만 실전이었다면 진짜였겠죠. 구축함 2번이 반응했습니다. 급히 방향을 틀었어요. 소나를 최대로 가동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어뢰 발사. 또 경고가 떴어요. 두 번째 어뢰였습니다. 구축함 2번을 향했죠. 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명중. 두 척 다 격침됐습니다. 훈련이 끝났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 서 있었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실전입니까? 제가 겨우 물었어요. 네.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30년 경력이요. 수백 번의 훈련이요.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구축함이었다면요? 제가 물었죠. 같았을 겁니다. 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았습니다. 우리도 못 찾았을 겁니다. 결과는 똑같았겠죠. 왜 우리는 몰랐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소장이 창문을 봤습니다. 바다가 다릅니다. 그가 말했죠. 당신들 바다는 깊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속도를 택했죠. 우리 바다는 얕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환경이 전략을 만드는 거죠. 우리는 대양의 전략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세상 전쟁의 절반은 천해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워야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미 배우고 계십니다. 소장이 웃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진해 바다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본부에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뭘 쓸까요? 우리 교범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한국이 옳았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손이 키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제 30년을 부정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천의 전술을 목격했습니다. 기존 나토 교범으로는 대응 불가능합니다. 교범 수정이 필요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죠. 제 경력을 부정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망설였죠. 잠깐요. 클릭했습니다. 보고서가 날아갔어요. 브뤼셀로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회의 소집이었죠. 즉시 복귀하십시오.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소장이 공항까지 배웅했어요. 행운을 빕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이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30여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고위급이었습니다.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제독. 그가 말했죠. 보고하십시오. 저는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한국에서 찍은 영상들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잠수함이 사라지는 장면이었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이게 뭡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실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훈련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구축함 두 척이 격침되는 장면이었어요.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불가능합니다. 영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프랑스 대표가 물었죠. 침묵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소음 수치였어요. 70데시벨. 우리보다 20데시벨 낮습니다.
제가 설명했죠. 100배 더 조용합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 교범으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까? 의장이 물었어요.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장을 얼렸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에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토 제독이요. 작은 나라에서 배우자고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의장이 물었습니다. 네. 저는 확신했죠. 시뮬레이션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장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한국 방식이었죠. 천의 시나리오였어요. 잠수함이 투입됐습니다. 한국 교리대로 움직였어요. 천천히 조용히. 추적 함정들이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죠. 화면은 비어 있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 30분. 여전히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추적 함정 미칩니다. 제가 대답했죠.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공격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화면에 어뢰 발사 표시가 떴습니다. 명중이었죠. 게임 오버. 회의장이 침묵했습니다. 의장이 일어섰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죠. 우리가 본 것은 새로운 기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알았습니다.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교리 도입권이었죠. 손이 하나씩 올라갔어요. 과반을 넘었습니다. 가결. 의장이 선언했죠.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브뤼셀 하늘이 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통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어요. 축하합니다, 제동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요.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브뤼셀 회의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최종 평가였습니다. 회의장이 가득 찼어요. 40여 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죠. 오늘이 결정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3개월간 준비했던 겁니다. 최종 시뮬레이션이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북해 실전 시나리오였죠. 한국 교리를 완전히 적용한 겁니다. 잠수함이 투입됐어요. 천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소음 70데시벨. 지형 활용. 완벽한 침묵. 추적 함대가 투입됐죠. 나토 최신 구축함 4척이었습니다. 최고 장비들이었어요. 최고 승조원들이었죠. 탐색이 시작됐습니다. 소나가 가동됐어요. 화면에 파장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구축함들이 패턴을 바꿨어요. 더 촘촘하게 탐색했습니다. 여전히 없었어요. 회의장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봤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구축함 지휘관이 판단했습니다. 타겟 없음.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스틸 인비저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어뢰 발사 표시가 떴습니다. 4개였죠. 4척 모두를 향했어요. 명중. 게임 오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공족이 팬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을 느꼈습니다. 경외였죠. 공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본 사람들의 경외였습니다. 의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회의장 전체가 그에게 집중했죠. 새로운 기준입니다. 전자 패널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K 쉘로우 워터 독트린.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전멸했습니다. 의제를 변경합니다. 의장이 선언했죠. 표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반대파 몇 명이 일어섰어요. 전례가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외쳤죠. 전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의장이 대답했어요. 성급합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의장이 단호했죠. 의장이 저를 봤습니다. 콜드웰 제도. 그가 불렀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폭풍 후의 평온이었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 전략국 회의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30년간 교범을 만들어 왔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죠. 교범은 죽은 문서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명은 진화합니다. 저는 계속 말했죠. 환경이 바뀌면 생명도 바뀝니다. 제 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을 침묵으로 진화시킵니다. 침묵으로. 그 단어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강함은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10명. 결국 전원이 일어섰죠. 박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 있었어요. 그 침묵이 가장 큰 찬성이었습니다. 승자의 함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친묘제 찬성만 있었죠. 의장이 봉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내려쳤습니다. 땅. 조명이 청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두 번째 타격이 울렸습니다. 땅. 천장 스피커에서 공명음이 퍼졌어요. 승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울림이었죠. 세 번째 타격. 땅. K 쉘로우 워터 독트린.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세계 표준으로 채택합니다. 그날 표준은 조용히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진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권력이 아닌 진실의 무게로 세상이 움직인다는 걸요. 그 무게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꿨죠.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었어요. 그 너머로 청색 조명이 새어나왔죠. 새로운 시대의 빛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브뤼셀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죠. 의장봉이 내려올 때 제 과거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오만했던 제가요. 확신에 가득 찼던 제가요. 그 모든 게 내려앉았어요. 대신 새로운 게 올라왔습니다. 경외였죠. 한국의 철학에 대한요. 침묵에 대한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한국 소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채택됐습니다. 세계가 배웠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제동님.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만함이 사라졌어요. 대신 고요함이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조용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토 내부 통신이 시작됐어요. 모든 회원국에 새 교범이 발송됐죠. K 쉘로우 워터 독트린. 전송 진행바가 올라갔습니다. 10%, 50%, 100%. 세계가 조용히 업데이트됐습니다. 제가 보고했죠. 한국 모델을 기반으로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해양 교리입니다. 보고서 표지에 문구가 있었어요. 침묵이 억제력이다. 승인됐습니다.
다시 한국에 갔습니다. 진해 바다였어요. 훈련을 관찰했죠.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소나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잠수함은 거기 있었어요. 조용히요. 여전히 놀랍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소장이 웃었습니다. 저는 바다를 봤습니다. 수면에 햇빛이 반사됐어요. 조용한 광채였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기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철학의 싸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철학을 알았어요. 소리를 줄이는 철학을요. 보이지 않는 철학을요. 그리고 세계가 배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쟁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설계하죠. 숙소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조용히요. 한국은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경외를 높였어요.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었죠. 조용함은 가장 완전한 억제력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고요했습니다. 하늘도 고요했죠.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바다의 교범은 침묵으로 쓰였습니다. 세계가 그 침묵을 배웠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진실을 봤습니다. 진짜 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요. 그것이 제가 목격한 조용한 표준의 시대입니다.